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의혹이 명쾌하게 풀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월드컵 최종 예선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요르단과 이라크와의 경기가 홍 감독의 운명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국회 현안 질의는 홍명보 감독이 박은호 감독과 최다 추천을 받아 최종 3인 후보에 오르기까진 문제가 없었지만 정혜성 위원장 사임 후 이임생 기술이사가 역할을 이어받으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아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이임생 이사가 감독 선임 후속 작업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마지막 11차 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 문제로 사퇴할 생각은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론 저도 성적이 안 좋으면은 언젠가는 경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한숨은 돌렸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다음 달 2일에는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치까지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만 유인 총장과는 현안 질의에서 홍 감독 거취에 대해선 축구협회의 책임으로 남겨뒀습니다. 잘못된 지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이 감독의 거취 문제는 축구협회가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국회는 정몽규 회장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홍 감독은 다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 감독은 10월 요르단과 이라크와의 월드컵 3차 예선 결과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홍 감독은 이번 주말 K리그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을 점검한 뒤 해외파 선수들을 보고 온 외국인 코치들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30일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쓰레기 풍선 살포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주택에서 풍선 잔해물이 60대 여성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최진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한 주택에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날아들었습니다.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의 잔해물입니다. 흙이 묻은 페트병 조각 등으로 채워진 이 봉투는 인근에서 10개 가까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하나는 당시 집 앞 마당을 쓸고 있던 60대 여성 A씨의 머리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곳으로 날아든 봉투에 머리를 부딪힌 A씨는 놀라 넘어지면서 무릎에 타박상까지 입었습니다. 느닷없이 그냥 머리에 너무 놀라갖고 넘어진 것 같아요. 무릎이 이렇게 아프고 상처 나고. A씨는 병원에서 목과 허리, 골반, 무릎 염좌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서울시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출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예비비를 이용해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정부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어 지자체들은 예비비를 활용해 우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부상 신고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 강서구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시민이 쓰레기 풍선에 맞아 오른팔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어제 저녁 대전에서 승합차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사고가 나기 직전부터 신호를 위반해 순찰차에 걸리기도 했는데요. 결국 승객이 가득 탄 버스를 들이받아 3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교차로로 진입하는 버스. 교차로를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옆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무섭게 달려옵니다. 그대로 버스의 옆구리를 들이받고 빙 그릇 한 바퀴를 돕니다. 버스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옆으로 크게 휘청이며 앞에 있는 철로 교각에 부딪힙니다. 버스가 충돌한 교각에는 사고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24일 오후 9시 53분쯤. 사고 버스는 대전과 세종으로 가는 BRT 버스로 당시 기사를 포함해 3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50대 A씨와 버스 기사가 중상을 입었고 승객 가운데 한 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승객들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가 아닌 의자 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자기가 어떻게 사고 난지 모르더라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와서.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이 사고에 앞서서도 다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며 주행해 순찰차에 적발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찰차 앞으로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좌회전을 해서 보기에 저 차 이상해. 음주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간 거고요.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A씨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국세청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5년간 주로 건설, 의약, 보험업계에서 발생했는데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원장 부부의 결혼 비용을 대납해준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의약품 영업이 절실했던 한 의약품 업체. A업체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원 원장 부부의 고급 웨딩홀 예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신혼여행과 명품 예물비 지급은 물론 카드깡 상품권 등을 통한 현금 마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의약품 처방권을 독점 중인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겁니다. 국세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형태가 만연한 의약품 건설 보험 중개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제약사를 포함해 건설 보험사 등 총 47개 업체입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조사 인력 등 한계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업체를 적발하더라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까지 추적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까지 찾아내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알려지면 그 제약업체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 이번 조사에선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발주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험 중개의 경우 CEO 보험금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 가입을 대가로 사주 일가에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강도 높은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최종 귀속자를 찾아 정당한 세금을 매기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공분양 주택에선 5년만 모아도 당첨선만큼 채울 수 있어 소득이 높은 무주택 청년에 유리할 전망인데요. 달라지는 청약통장, 내 집 마련엔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박효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기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2,545만 7천여 명으로 한 달 전 대비 3만 2천여 명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35만 8천 명이 이탈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오른 데다 신축 선호 현상에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늘리고 금리도 올리는 건 주택도시기금으로 쓰이는 청약통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11월부터 월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는데 공공주택 분양에선 납입기한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매달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저축했는지 총액을 기준으로 하니 월소득이 높은 무주택 청년층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반면 소득이 낮아 25만 원을 다 채워 넣기 힘든 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2,150만 원 나와요. 월 25만 원을 내게 되면 그만큼 납입 총액이 단기간에 커지기 때문에 월 10만 원 내는 사람보다는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음 달부턴 청약 예금과 부금, 저축 등 기존 입주자 저축 통장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민영과 공공주택 가운데 한 가지 유형만 청약할 수 있던 기존 가입자도 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겁니다.
청약 통장 금리도 0.3%포인트 올라 최대 3.1%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에 0.3%포인트, 이듬해 8월 0.7%포인트씩 청약 통장 금리를 높였는데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1.3%포인트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